주말 라방이라서 주간 증시 전망 한번 하고 그다음에 탑 30 분석을 통해서 주도 테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갈 만한 테마 어떤 상황인지 분석하고 시총 상위주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떤 주도 섹터 개념 산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이 어떤 흐름인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임인 지난주 라방 관종 결과 플러스 이번 주 관심 종목을 왜 선정했는지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 우버님. 강의 잘 듣고 계세요. 처음 뵙지만, 요, 라이브 방송이 처음 뵙는데,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 페테인 빌러님, 안녕하세요. 아리아리님, 안녕하세요. 댓글로 질문 주셨는데, 대답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리아리님. 이해하셨길 바라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또 남겨주시면은 영상으로 남기거나 할게요. 일단 그렇고, 수경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죠. 아마 힘든 한 주가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자, 일단 한번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그냥 포인트는 하나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어마무시한 매도세 이게 끝이죠. 여기 보시면 목요일쯤에 제가 방송 그 주중 방송할 때도 1조 5천억, 1조 7천억, 1조 8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금요일은 조금 관망 나오면서 한 2, 3천억 정도의 외인 매도세 나오면서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더 때려버렸어요. 2조 6천억 때려버렸고 거의 이 코스피에 해당하는 이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모든 게 다 이 아이죠. 거의 모든 게 EI의 매도세였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스터 손님. 안녕하세요, 최재웅님. EI의 매도세가 어마무시했다.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거의 코스피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포함.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하이로닉이 아니고 하이닉. 아이고. SK 하. 오케이.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해서 뭐 하이닉스는 조금 덜 팔았지만 금요일에는 그래도 어마무시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좀 뭐라 해야 되나? 자, 이제 모두 도망치세요. 빤스런 해야 돼요. 라는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인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왜 이랬는지를 알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차례대로 따라가 보죠. 자, 보시면 이거는 뭐 이벤트 그거 할 때 알려드릴 거고.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셀 코리아 상태냐 아니면 셀 반도체냐의 관점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하이닉스가 아이고 조금 내릴까요? 그냥 뭐 복잡하냐. 요게 주간 수익률이에요.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2.5%,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32.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것도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1.6%, 그 다음에 고점 대비는 26.9%, 삼성전자도 8.7, 마이너스 23.7, 랩리서치, 뭐, 대만 포함해서 다 무너져 있죠. 딱 요런 기준이란 거, 요 날짜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 우려감에 지금 급락이 나오는 중이에요. 셀 코리아 상태는 아니고 셀 반도체 상태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와 관련되어서 뉴스라든지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갑론을박 중이에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또는 이제 반도체 그 디램의 고정 가격이 피크 쳤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사이클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도 당연히 반영되어서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과 이렇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태프님. 안녕하세요, 시엘님. 그런 상태란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한국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일단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 그렇고 지금 상태가 차트가 많이 깨졌죠.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때리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 상회할 때도 보겠지만, 자, 일단은 쭉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화수목금 계속된 외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셀코리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인 상태에서 한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버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호호님, 안녕하세요 킹더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 카카오는 버텨주고 있고, LG화학 바닥에서 돌려내고 있고, 삼성 SDI 신고가, 현대차 그냥 비비리비리, 셀트리온은 돌려낼까 말까, 카카오뱅크는 시가총액을 더해주고 있고, 포스코 버텨주고 있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는 크게 지금 뭐 문제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셀코리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는 셀코리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죠. 너무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락이 시작이다 아니다를 알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따라와서 시장을 보셔야 되니까.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 방송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는 방식, 제가 아는 거 싹 다 그때그때마다 털어낼 테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여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빠졌네, 큰일 났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뭐 등등 해서 팟캐스트, 유튜브 엄청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의 얘기가 도움이 돼요. 내가 중심을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때렸네. 셀 반도체 상황이구나. 셀 코리아는 아니구나. 그런데 지표들 값을 그래서 갖고 와서 보면 음, 음, 잠시만요. 음, 지표들 값을 갖고 와서 봐야 되는데 어머나 어디 갔지? 이제 환율 이런 게 지금 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고, 좀 요거는 잠시만 연결해서 봐야겠네. 자,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차례대로 켜야겠네요. 지금 하다 보니까 꺼져 버렸네. 잠시만요. 조금 양해 바래요. 제가 이렇게 창을 다 나눠서 준비해 놨는데 아까 뭐 스팸 하나 뜨길래 꺼버렸는데 같이 얘도 날라갔나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매크로 전체 글로벌 시장의 자산 시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 시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 흐름은 10년물 봐서 문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문제 없죠. 빅스 문제가 없죠. 제가 이제 없다 하면은 없네가 되셔야 돼요. 빅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 글로벌 시장은 지금 문제가 없는데 한국 시장은 저렇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던져버리면서 문제가 되었던 건 환율이 치솟게 되는 거죠. 투매가 투매를 일으키고 환율 급등은 환차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도를 부추길 수밖에 없어요. 외인 입장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만큼까지 쳤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정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삼성전자 셀 반도체 하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여기까지는 오셨죠. 그럼 이 상태에서 셀 코리아가 아닌 셀 반도체에서 생긴 문제니까 이게 셀 코리아 정도가 문제가 되는 상태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문제가 있는 건 아셨을 거고, 자, 그러면 매크로 관점에서 하나씩 봐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게 현재 기준의 매크로 관점이에요. 자, 수압 분석이라고 아시죠? 아실 거라 보고. 자, 스트렝스, 강점으로 보면, 현재 한국 수출이 강세예요. 이 강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수출 품목의 변화를 통해서 향후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오타가 나서 바로 고칠게요. 보여서. 변화를 통해 향후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가 수출 품목 변화에 신규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2차 전지는 최근 주가도 좋았지만 단순하게 좋은 게 아니라 성장성과 실적이 가진 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으로 보면은 BEP를 이제는 넘는 수준이 되었어요. 지금 딱 현재 손익분기점을 넘는 시점이지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전에는 어떤 그냥 기대감, 미래 성장성만 봤던 산업이라면 이제는 BEP를 뚫으면서 이익단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란 거예요. 수출 품목에 이게 잡히니까 최근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라고 할게요. 장 마감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강했던 건 아실 거고 제약 바이오도 코로나 플러스 해서 이제 제바 쪽이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도 아실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 지금 기준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고 화요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도세가 더 이어지는지 외인 기준으로 더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고 그 매도가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는 셀 반도체 다 하고 났더니 이제 한국 자체를 버려야겠어라는 셀 코리아가 나온다면 이제 2차 전지 바이오도 다 던지게 돼요. 그러면 진짜 이제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의 문제가 아닌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피크 우려감으로 인해서 나온 매도세가 환율을 건드리면서 더더욱더 매도를 부추기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기준에 이해되시죠? 매크로 관점에서는 글로벌 경제 매크로도 문제가 없고 한국 시장의 지금 셀 코리아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그래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매도세가 멈춘 다음에 여기까지 매도가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현재 지수 위치로도 조금 밀리긴 했지만 다른 것들이 버텨주면서 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주봉 기준으로도 뭐 어마무시하게 빠진 것 같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한 3%. 코스닥도 뭐 꼬리 저가 기준으로는 조금 그랬지만 꼬리 얘도 달아줬다. 1.75밖에 안 봐요. 주봉 기준으로. 뭐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그게 아니란 거예요. 차트가 그렇게까지 완전 망가지진 않았다는 게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은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가 제 기준이고 그 상태에서 항상 이것도 피보나치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여기에서 갖다 붙여놓고 이 위에서 놓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재 122일 이평선을 지지받은 형태가 나왔어요. 더 깬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인 매도세가 더 나와야 돼요. 더 나오면은 121선도 지키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때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얘들을 매도를 멈추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삼바 때리고 카카오 때리고 2차전지 때리면은 셀코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셀코리아가 아니다라는 게 제 기준이에요. 따라오시고 계시죠? 거기다가 스트렝스 강점 영역이니까 현재 재고 사이클로 보면 바텀아웃 상태에서 캐펙스 소순환 사이클이 재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 민감 소재나 산업재해 재고 수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부 다 그래프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정밀 기계 수출의 증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그런 걸 잘 만들잖아요. 소부장 관련된 소재 이런 거 포함해서 정밀 기계를 잘 만들거든요. 정밀 기계를 일본에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산업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주문을 냈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망하고 있는데 시설을 늘려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 반대편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것들을 그냥 쪼는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규님. 그리고 현재는 저금리예요. 이거는 현재 시장이 하락으로 빠지기보다는 스트렝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행보, 좀만 버텨주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행보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저는 무너졌다고 절대 안 봐요. 무너진다는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너지는 다음 주가 된다면은 저도 그때는 이제 하락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저는 하락인 것 같아요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든 아니면 본인이든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공포에 빠져서 하락인 것 같아요 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각각을 다 분석한 다음에 최종 내린 결론이 하락이란 결론에 이르셨으면 거기에 맞게 현금 비중 및 어떤 시기에 내가 포지션을 취할지, 어차피 헤지 펀드가 아닌 이상은 숏 포지션이랑 이런 걸 추구해서 절대 수익을 하실 만한 여기 분은 안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 포지션이라면은 롱 포지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떨어질 때 인버스 같은 건 사지 마시고 하락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현금을 비중을 높이세요. 그렇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저는 아직 하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민주님.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좋은 것만 말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약한 부분을 보죠. 위크니스, 약한 부분은 뭐냐면 제일 큰 거 요거부터 잡아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수급의 외인 매도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향후 실적에 셀 리포트가 나와서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피크아웃, D램 고정 가격과 그런 가격 차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셀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메모리 쪽을 때리고 있다. 거기에다가 환율을 건드리니까 시가총액도 크고 그다음에 외국인 비중도 크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팔아야 돼요, 삼성전자를. 이해되시죠? 안녕하세요, 머니맨님. 일요일 밤에도 멋져요.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MSCI 리밸런싱 기간이 5월, 11월, 5월 달, 11월 달이 있고 2월 달, 8월 달 요렇게가 있어요. 지금 현재 8월이죠. 그럼 8월 말 기준으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MSCI 리밸런싱 있는 달에는 거의 그 달에는 조금 매도가 강했어요. 외인들이.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리밸런싱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조금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던 찰나에 마침 메모리 쪽에 피크아웃이 나오면서 매도가 좀 먼저 때리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리밸런싱 때문에 팔려고 포지션 잡았던 애들도 팔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환율은 오르고 그럼 환차손 안 봐야 되니까 또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계속 지금 맞물려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망하게 만들어야지 또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서 오너 리스크가 있으니까 팔아야지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종목 토론실 가서 그런 거 적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 뭐 이재용 다시 들어가라 뭐 이런 거 진짜 초등학생 같아 미쳐버리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시란 거예요. 반도체 실적이 다운 사이클이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선 반영돼야 되니까 당연히 빠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리밸런싱 그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왜냐하면 세상은 복잡계니까 다 연동이 됩니다. 어느 하나가 건드리게 되면은 그게 트리거가 돼서 연쇄 작용이 발생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엔 지금 아시겠지만 코비드19 확진자가 증가를 꽤 하고 있잖아요. 델타 변이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잡혔는데 한국만 막 5천 명, 만 명,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면은 셀 코리아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수준은 아니란 거예요.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다 날라가서 하나하나씩 다 시켜야 되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자, 보시면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1000명이 고지점이었는데 여기를 뚫고 지금 1500명에서 약간 지금 횡보 중인 형태예요. 1000명과 1500명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계가 다 지금 좀 상태가 그래요. 델타 변이 때문에. 이해되시죠? 지금 쉽게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백신의 접종률을 더 높이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그런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세계는 잡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약한 점, 위크니스가 되는 거예요. 현재 매크로 상황에서 어떤 포인트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이렇게 뜯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코비드 확진자가 떨어져. 그러면은 감소가 되면은 약한 부분이 좋아지는 거죠. 악재 완화는 호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면 돼요.
참 현재 시점에서 기회 측면을 보시죠. 현재 시점에서 또 계속 무너진다면은 언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미래의 이제 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가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 정부가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말은 현재는 어떻게 넘어가 보자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에 아직 그런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세계, 유럽, 한국 모든 곳이 이것은 기회적 측면이에요. 위기가 발생하면은 재정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라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망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왜 최근에 중국에서 규제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시진핑이 집권을 더 해나가기 위함이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잘 연결해 보세요. 결국은 정부의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그게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떤 거든 자본주의든 상관없이 배부르고 속 안 시끄럽게 해주면 지지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경세재민 경제의 기본은 경세재민입니다. 경세재민 잘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실적 확인 시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17일 기점으로 실적 확인 시점이 끝나요. 그러면은 조금 고객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 나오거나 문제가 돼서 그런 것 안 맞으려는 그런 매수가 멈춰 있던 게 그 이후에는 매수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적 측면이죠. 그리고 여전히 신사업인 BBIG가 강한 모습이고 이 모습은 앞으로도 더 갈 거고 백신 접종률은 계속 높여가고 있고 최근에도 화이자 3천만 명 플러스 옵션으로 3천만 명 이렇게 해놓은 거 아시죠? 백신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발 못한 나라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꼭 국뽕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도 계속 계약을 해나가면서 어떻게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코로나 끝나느냐?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거나 또 하나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치사율과 치명률만 낮게 되면 백신을 맞았더니 죽진 않더라. 백신을 맞았더니 열 좀 나는데 해열제 먹고 뭐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이 정도만 되면 그냥 위드 코로나죠, 뭐. 지금 감기라든지 독감이 정복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그때 T 항체 그게 계속 꼬리가 변하면서 원래 그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바이러스를 생명체로 보진 않지만 이 상당히 이 바이러스 공부해 보시면 재밌다는 말 좀 그렇고 이제 공부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 바이러스라는 걸 이해하는 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니까 됐고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는 뭐야? 안 좋은 거 알아야 되죠. 결국은 계속 때리고 있는 게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이 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완전하게 바톤이 안 넘어간 것 같은데라든지 또는 유동성 장세가 좋았는데라는 분들은 유동성을 축소하는 기분만 들어도 도망가는 거지 뭐 그런 애들은. 그러면은 그런 게 당연히 주가에는 악재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 위험 요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현재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측면에서 최고의 악재는 뭐다? 많이 오른 거예요. 내가 저가에 잘 사놓고 오른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 현재 기준에서 내가 매수 관점에서는 주가가 올라와 있는 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내 시장 적정 밸류에이션을 보통 뭐 퍼 10배 뭐 이거 지금 현재 멀티플이라든지 이것을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얼마나 더 줄지는 다른 문제인 거고 기본적으로 그냥 멀티플 한 10배 정도 봐요. 거기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목에 차 있어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매수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고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역시나 경기 피크아웃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 피크아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고용지표 실업률 같은 걸 보니까 좋아지니까 오히려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까지 연결되면 이제 경기도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것은 위험 요소로 작용해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새로 나온 이슈예요? 아니에요. 있던 거. 기회 측면도 마찬가지. 조금 요런 것들은 이제 요런 것들은 조금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지만 요런 걸 체크하시면 되고
요런 부분은 위크니스, 그러니까 약점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정리를 방금 이런 이유 때문이란 걸 알려드렸고, 그 말은 MSCI 리밸런싱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얘들이 미친 듯이 매일 화요일, 수요일, 다음 주 화, 수, 목, 금에도 1조 5천억씩 계속 팔면은 결국 개인이 계속 다 못 받으니까 쭉쭉 빠지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항상 자기 본인 계좌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편 입장이 돼 보면 좀 쉬워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 자, 봅시다. 이때부터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기준에서 이렇게까지 오른 삼성전자, 이때는 유동성도 풀리지만 실적도 좀 돌아설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어머, 밖에 삐뽀삐뽀하네. 괜찮으세요? 안 들려야 될 건데. 일단은 그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버티다가 지금 뚝 떨어졌죠. 요 위치에서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떨어졌어요. 그럼 계속 지금 셀 반도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여기까지 빠졌다고 칩시다. 한 6만 원 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 개인 투자주 슈퍼개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개인 투자자 중에서 몇백억 단위, 몇천억 단위 굴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거 한 이 정도 깨고 한 이 정도 와버리면은 몇십억 단위로 이제 사기 시작하세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몇백억을 사고 싶어도 삼성전자 이 위치에서 몇백억 샀다가는 먹기 좀 힘들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반등될 걸 아는데 삼성전자는 몇십억 몇백억을 소화해주는 종목이란 걸 아니까 이 정도 무너지면은 그냥 매수가 들어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데 쫄아서 안 산다 하면은 그 슈퍼개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이어도 여러분이 한 몇백억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투자금을 몇백억 단위를 굴리고 있는데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몇백억을 사서 수익 한 500% 내서 팔아야지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소화가 되는 삼성전자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몇백억 넣어서 2, 30% 먹고 나오면은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 반도체도 삼성전자도,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지금부터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에도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조 원 가까이 때리면서 그러더니 매도를 조금 멈추니까 이제 괜찮아졌나라는 딱 방심한 사이에 갑자기 2차 전지랑 바이오를 때리기 시작하면,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전지인 SDI 이런 애들을 매도를 강하게 때리기 시작하면 외인들이, 그러면은 하락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현재 기준에선 저는 안 쫄아요. 그렇다고 급하게 잡으실 필요도 없어요.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 그 증시 전망을 조금 빡세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꼭 크로스 체크해 보시고, 본인들도 단순하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어떠한 전문가든 어떠한 개인 투자자든 맞춘다라는 개념에서는 지수가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내리거나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하거나 세 개밖에 없어요. 뭐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최형진님.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내 그 의사 결정 과정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객관적으로 내 지금 그 계좌가 물려 있고 이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뭐가 무서우세요? 나라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이 왔다고 생각하면 현금 비중을 높이시고 절대 인버스는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버스 살 바에는 옵션 매도, 풋을 숏 포지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선물이나 옵션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실 거니까 인버스는 사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됐고, 백결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주간 증시 전망은 다 했고, 잠시만요. 순서를 좀 봐야겠네.